조지아 최초 한인 타이어 샵 K-타이어 프로.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샤이니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성경이 부동산입니다. 집을 구매하시는 바이어님들이 클로징할 때 타이틀 인슈런스를 왜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임수민 변호사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틀란타에서 클로징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임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첫 번째로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우리가 클로징 할 때 바이어의 클로징 코스트의 한 부분으로 페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도 우리가 보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 보험도 사고 생명 보험도 사는데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가 그냥 보험이랑 컨셉이 틀린 게 우리가 typically 보험은 이제 내가 그 보험을 사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일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는 usually 내가 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뭐 과거 소유권의 결함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해 주는 보험이 오너스 타이틀 폴리시예요. 그럼 과거 몇 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네. 등기를 볼 때는 50년 동안 그 등기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년을 보호해 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스탠다드 폴리시고 요즘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인핸스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내가 사기 전에 과거 소유권 플러스 내가 사고 나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뭐 사기, 등기 사기 같은 것도 이제 보험이 되죠. 그쵸. 그 인핸스드 팔리시가 네. 좋은 게 그냥 스탠다드 팔리시로 샀으면 어쩔 때는 리인 같은 게 네. 리콜링이 안 된 걸 찾지 못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클로징 때.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인핸스드 팔리시를 사는 게 좋겠네요. 지금 저기 부동산님들이 쓰시는 계약서 걸폼에 네. 아예 그 변호사는 인핸스 폴리시를 팔 수 있는 케이스면 그거를 팔아야 돼요. 네. 예, 만약에 스탠다드 폴리시로 바꾸려면은 그 변호사가 손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보험회사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스탠다드 폴리시와 인핸스 폴리시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프리미엄 차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컴퍼니마다 조금 이제 뭐 틀리겠지만 거의 인핸스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집 가격이랑 같이 올라줘요. 5년 동안. 네. 예, 왜냐면 만약에 캐시를 주고 뭐 50만 불 주고 뭐 집을 샀다 그러면 네. 그 집값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프리미엄도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스탠드 팔리시는 내가 샀던 그 가격에만 딱 픽스가 되고 인핸스 팔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올라요. 이게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게 한국말로 그 주택 소유권을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소유권과 사용권을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소유권은 내가 이 집을 소유했다는 것만 이제 보호가 되지만 네. 미국에서 타이틀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네. 내 사용권까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집을 살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뭐 등기의 하자 때문에 내가 사용권이 이제 위협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뭐 혹시 드라이브웨이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내가 알지 못했던 등기에 뜨지 않았던 이즈먼이 있어가지고 내 프로퍼티지만 이제 개발을 못하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도 사용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커버가 되는 거죠. 클로징 할 때 한 번만 사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해서 바꾸시면 안 되죠. 만약에 사신 사람이 캐럴 선생님이면 네. 캐럴 선생님이 뭐 남편이나 자제분을 애드하는 거는 괜찮지만 네. 캐럴 선생님이 빠져나오면은 그 팔리시는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 팔리시는 무엇이 커버되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이 되나요? 네. 이제 그 커버 내용은요. 이제 기본 보험, 그러니까 스탠다드 팔리시는 내가 사기 전에 변호사나 타이틀 컴퍼니에서 알지 못했던 소유권 결함으로 인한 그 재정적 손실을 이제 보장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핸스 폴리시는
그 내가 사기 전에 소유권 결함 플러스 내가 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보호, 예를 들면은 이제 HO에 내가 변호사가 캐치하지 못했던 바이올레이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집이랑 옆에 사람 경계를 침범하는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 오너가 집을 고쳤는데 그 조닝에 맞게 고치지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이제 썬룸 같은 거는 자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게 뭐 스트럭처럴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 카운티나 시리에 이제 그렇게 조닝에 안 맞는데 그렇게 스트럭처가 벌써 해놨다고 쳐요. 근데 제가 그런 집을 샀을 때 나중에 이제 카운티에 나와서 이거 뭐 리무브 하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인텐스 팔러스는 커버가 되고요. 스탠드 팔러스는 커버가 안 돼요. 또 바이어님들이 그렇게 누가 살았던 집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새 집을 구매하게 될 때는 네. 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도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뉴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빌더가 지정하는 변호사한테 클로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내가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 그래도 토지 소유권 자체는 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는 50년을 봐야 되는데 네. 내가 사는 뉴 컨스트럭션은 집이 새 거지 네. 소유권이 새 거는 아니에요. 건축업자나 이제 하청업자가 이제 지불하지 않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랜드스케이퍼나 플러밍이 빌더한테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공사를 하고 1년 안에 그 집에 린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클로징 할 때 안 뜨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이 사청업자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고 진짜 앞만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도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공사를 해서 그걸 엔조이하는 게 지금 현재 집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다 린을 걸 수가 있어요. 그걸 푸실라 그러면 일단 그 집주인이 사신 분이 그거를 하청업자랑 해결을 하시고 빌더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오와. 그런 일이 네.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간혹 네. 가다가 생기는 거를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 집 살 때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가족 간의 거래에서도 이 타이틀 인슈런스가 필요한 게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 간에 이제 사고 파실 때는 이제 오래된 그 소유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아시는 지인이 이 집을 20년 동안 소유했기 때문에 나 이 사람 다 아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인이라 그래도 그 지인이 어떤 그 이혼이나 혹시 파산 기록이 있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쵸.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집에 그 린이나 다른 사람의 법정 권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혼을 한다 그러면 부부 간에 뭐 집이 여러 채가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부는 뭐 집이 2개 있는데 2개 있다고 다 부부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는 렌트집은 남편 이름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혼을 하세요. 네. 그렇다고 와이프가 그 소유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결혼을 했을 때 산 프로퍼티는 와이프도 에코로브 클레임이 있거든요. 그 와이프도 이제 그 해당 집에 권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뭐 이혼이나 파산 기록이 있는 셀러한테 집을 사시는 경우는 꼭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 예도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가 네네. 이제 자식한테 오래 살다가 자식한테 집을 물려줄 때 네네. 부모가 모르고 있었던 네. 빚이 있거나 네네. 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집을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집값도 좀 비싸고. 이자율도 비싸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갖고 계신 집을 이제 등기만 바꿔가지고 애들한테 등기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제분이 그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네. 그 집을 담보로 이제 재융자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잡이 좋잖아요. 그쵸. 예, 다운페이가 없어서 그렇지.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 부모님이 옛날에 애들이 어렸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아틀란타에서도 2009년, 2010년에 뱅크럽시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인분들도. 근데 그때 뱅크럽시 했을 때 이제 그 크레딧 카드 빚을 안 내서 뱅크럽시 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 오너 중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좀 힘들면 여기저기 뭐 카드에서도 돈 빼고 여기서 돈 빼고 하는 그쵸. 데까지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렇게 뱅크럽시 하셨던 분은 카드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네. 예, 왜냐면 카드에서 다 캐시 어드밴스에서 다 비즈니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카드 빚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5개가 있었는데 이제 뱅크럽시를 하면서 그 카드 빚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탕감은 돼요. 네. 근데 그 카드 빚을 내가 그 뱅크럽시 할 때까지는 거의 소송을 당해서 그게 내가 소송에서 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권에 이제 그 유치권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5A가 붙거든요. 그러면 그 5A는 내가 그때 옛날에 소유했던 집에도 어태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그때 뱅크럽시 하면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그 집을 킵을 안 했으면 빚은 내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 의무는 다 탕감이 됐죠. 네. 하지만 내 프로퍼티에 리는 건 거는 그때는 이제 변호사가 모션 투 어보이드 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린을 내 집에서 푸는 신청을 다 해줬어야 돼요. 그 신청을 다 해줬다 그래도 그때 내가 그 소유한 집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액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3만 불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3만 불까지만 내가 그 린이 보이드가 되고 나머지는 엄격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린은 7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롤 선생님이 아드님한테 집을 줬는데 아드님은 캐롤 선생님이 옛날에 뭐 린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땡큐. 그래서 그 린을 퀘클린 디드를 그 등기를 받아서 아드님이 재융자를 해가지고 이제 뭐 융자를 받을 때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캐롤 선생님이 안 냈던 그 빚까지 그 소유권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타일을 설치할 때 그게 다 나오나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등기만 부모가 자식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타이틀 서치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재융자를 받거나 팔 때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팔 때 딸 바이어가 이제 타이틀 인슈런스 하면서 타이틀 설치를 하니까 그렇죠. 그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드님은 그 빚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쉽게 자녀한테 이름을 등기를 옮겨주게 되더라도 내가 깨끗하게 예. 설치해주고, 네. 예. 그리고 혹시 뭐 설치를 해도 뭐 부모가 몰랐던 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내가 옛날에 뱅크럽시에서 다 탕감됐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린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런 패밀리 트랜잭션 하실 때도 타이틀 인슈런스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그때도 꼭 필요한 것 같으네요. 네네. 실제로 네.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손님이 어떤 클레임이 생겨서 보호받았던 예가 있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셀러가 네. 융자도 없고 되게 이제 잡도 좋고 굉장히 트러스트월디한 그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공사 대금을 안 내셔서 집이 린이 걸린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파신 분이 이름이 굉장히 어느 게 first name이고 어느 게 last name인지 모르는 그런 특이한 이름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린이 코트 인덱스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클로징 하고 나서 그 린을 건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우리 이거 린 걸었는데 우리 돈 못 받았다. 근데 그거는 타이틀 설치에도 안 나오는 게 타이틀 설치는 코트 레코드에 있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코트 자체에서 미스 인덱스가 됐으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것도 변호사 잘못도 아니잖아요. 타이틀 설치 안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신 바이어님은 자기가 공사를 시킨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공사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지금 이 사람이 플러밍을 했으면 그 플러밍은 그 집에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이어님이 일단 그 공사 대금을 물어주셔야 되거든요. 타이틀 인슈런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걸 물어주고 타이틀 컴퍼니가 셀러한테 그 돈을 달라고 대신 이제 소송을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우리가 이제 비포드 시리 스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비포드 시리 스쿨에 큰 땅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게 뭐지? 그러면서 봤는데 이 집이 왜 이렇게 싸게 나온지 아세요?
왜요? 왜냐면 집이 진입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exist 하는데 네. 그 집을 가려 그러면은 앞에 다른 빌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진입로 이즈면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그 땅을 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은 있어요. 그런데 사용권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못 하니까. 통행권이 없네. 그렇죠. 통행권. 그렇다고 비행기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게 랜락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도로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아요. 산에도 있을 수 있고. 산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네. 네. 왜냐면 산은 우리가 뭐 산장 갔을 때 메인 도로에서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다 프라이빗 로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산장 같은 데 집을 사시거나 한국말로 그걸 펜션이라 그러나요? 네. 네, 뭐 그런 거 사시거나 그럴 때는 꼭 타이틀 인슈런스 사시고 진입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네. 진입로 문제랑 이제 계약을 하면 네. 뭐 서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약서를 통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드릴 때 네. 타일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진입로라던가 통행권이라던가 사용권이라던가 변호사님께서 다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서베이를 하면은 그 이즈먼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타일을 설치만 하면은 네. 그 이즈먼은 서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알아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 킬 선생님도 부동산 오래 하셨지만 서베이 하신 분 얼마 안 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도 손님한테 이거 제가 타일을 봤을 때 이거 이즈먼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서베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화내세요. 정말요? 네, 왜냐면 변호사가 내가 하라 그러면 해야지. 아 근데 그 비싸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सब디비전에 있는 집은 뭐 거의 진입로 문제가 있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सब디비전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인크로치먼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내 집이 다른 사람 바운드리에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게 그 리텐션 월. 예, 리텐션 월이 이렇게 좀 다른 집에 있다든지 네. 그것도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커버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있는데 혹시 뭐 혼자 이렇게 있는 단독주택 같은 거는 서베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산에 있는 프로퍼티 사실 때도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혹시 우리가 뭐 바닷가에 있는 집을 사실 때도 네.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저 바다가 보인다 그래도 그 바다에 가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남의 집을 이렇게 건너서 가는 거면 진입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즈먼이 있으면 모르지만 암만 내가 그 바다를 보고 있다 그래도 이즈먼이 없으면 그만큼 집의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네. 혼자 있는 프로퍼티는 서베이 하시는 게 좋죠. 네. 타일러 인슈런스가 없어가지고 손님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본 예도 있으세요? 네, 저 오늘 클로징 하는 게 있는데 클로징 했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딜레이가 됐던 게 이분이 빌더한테 집을 사셨거든요. 네. 근데 타일러 인슈런스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빌더가 아직까지 그 동네를 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빌더가 받은 몇 밀리언 융자가 아직 캔슬이 안 된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그때 셀러가 자기가 사셨을 때 타일러 인슈런스를 안 샀는데 우리는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 빌더 융자가 그냥 남아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 옛날 빌더 클로징 어터니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서류 찾아가지고 은행에 연락해가지고 클로징을 했는데 네,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오래 걸리죠. 그렇구나. 네. 지연되는 것도 있고 마음 조마조마하신 것도 있었을 거고. 못할 뻔할 케이스도 빌더가 됐겠네요. 못 찾았어요. 만약에 없어졌거나 은행이 멀티됐으면 해결 못하죠. 요즘에 막 뭐 와이어 프로드도 있고 위조 문서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는 있나요? 요즘 이제 아이덴티티 프로드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제 페이업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제 도용당해가지고 재융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인핸스 팔러시가 있었으면 그거는 커버가 돼요. 근데 스탠다드 팔러시가 있으면 커버가 안 되시고요. 그래서 요즘 소유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치매 있는 분한테 집을 사신 경우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무효화 시키려는 그런 소송도 좀 있고요. 자식들 생각에 너무 싸게 팔았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즈먼을 주셨는데 이즈먼을 줘가지고 이제 자식들 생각에 우리 부모님 집 반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무효화 시킬 수 있죠. 네. 요즘 보험회사들이 그냥 네. 쉽게 보험 팔리시를 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 팔리시를 사게 될 때 어떤 경우에 뭐 집이나 그 바이어 때문에 디나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이제 제 생각에는 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많아서 피해 보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영킴이란 분이 뭐 타이틀 클레임을 뭐 하셨든지 아니면은 뭐 그분 아이덴티티가 도용당했든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일단 타이틀 컴퍼니에서는 조심하라고 블루턴이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캐시 바이어일 때도 네. 그 타이틀 팔리시가 옵션일 수 있고 그렇죠? 또 융자를 할 때는 렌더가 꼭 렌더스 팔리시를 들어야 하는데 네. 그럼 내가 그거 있는데 왜 또 오너스 타이틀 팔리시 사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집이 뭐 50만 불인데 네. 융자를 25만 불만 받으시면 네. 25만 불까지는 론 팔러시로 커버가 되지만 내 돈 25만 불은 커버가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거를 네. 페이업 하셨을 때는 아예 프로텍션이 없으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라도 네. 선택사항이라도 소유권을 보호받고 예상치 못한 분쟁을 통해 재정적 손실을 네.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보험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보험이 다 그래요. 들면은 괜히 쓸데없이 돈 쓴 것 같고 없으면은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최소 요즘에 집값도 올라서 몇십만 불, 몇백만 불 하는 큰 자산을 사게 되면서 자동차도 보험을 하는데 살 때 딱 한 번 살 수 있는 이 타이틀 인슈런스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인핸스드 팔리시로 사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부동산 등기는 네. 휴먼 에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등기를 미코링해서 이제 미코링을 할 때 또 카운트에서 그걸 받아서 누가 엔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란남바가 60인데 61으로 그 사람들이 타입하는 경우도 있고 I mean, it's a lot of human error, right? 네. 그러니까 뭐 AI가 테이크오버해서 다 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에러가 없을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사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타이틀 인슈런스를 그때 안 샀는데 이 방송을 보고 사겠다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은 하신데 네. 타이틀 설치를 미리 또 하셔야 되고요. 타이틀 컴퍼니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타이틀 팔리시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우리 집보험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타이틀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 30%, 40% 올란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시는 거는 가능하지만 좀 it's a cost, right? 네. 오늘 정말 바이어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타이틀 인슈런스에 관해서 임수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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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